기분이 들쭉날쭉한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들뜸이 일상 기능을 흔들거나 우울이 길게 이어져 삶의 동력이 꺼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조울증 테스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스스로 살펴볼 신호들, 그리고 병원 상담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시청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일부 조울증 양극성 장애를 먼저 이해하기. 조울증은 조증 혹은 경조증과 우울 사파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조증은 최소 일주일 이상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과민한 기분과 에너지의 과잉이 이어지고, 경조증은 4일 이상 비슷한 변화가 지속되지만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한쪽 기분 상태에 반대 증상이 섞여 나타나는 혼재 특징도 진단에 반영됩니다. 2부 증상 신호를 생활 언어로 풀어보기. 다음 중 여러 항목이 동시에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강하게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수면이 크게 줄었는데도 피곤하지 않다. 말과 생각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진다. 지출이 늘고 위험한 결정이 잦아진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한 가지를 끝내지 못한다. 반대로 의욕이 사라지고 체력이 뚝 떨어진다. 살면서 이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3부 집에서 해보는 안전한 자가 확인 3단계. 1단계 오늘의 나를 점검하기. 지난 2주와 지난 12개월을 나눠서 기분, 에너지, 수면, 행동 지출을 노트에 적습니다. 가족에게도 그 시기 나의 변화를 함께 물어봅니다. 2단계 표준 설문으로 위험도 가늠하기. MDQ 설문은 조울증 일형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조울증 2형이나 혼재 특징에는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HCL32는 경조증 단서에 비교적 민감하지만 위양성이 늘어날 수 있고, 연구마다 절단점과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설문은 어디까지나 선별 도구이니 결과가 높게 나오면 진료를 연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3단계 공신력 있는 온라인 자가검진 활용하기. 정신건강 포털의 자가검진, 지자체, 플랫폼, 블루터치 등의 검사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결과 화면에는 상담 연계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4부 자가 테스트의 한계와 2025년 최신 논점. 최근 검토에서는 MDQ가 널리 쓰이지만 위양성 가능성과 진단 대체 위험이 지적됩니다. 현재 기분 상태에 따라 점수가 출렁이고, 알코올 문제나 주의력 문제와 겹치는 응답 때문에 과대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문은 문턱을 낮춰주는 도구이지 스스로 약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5부 병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진단과 감별. 첫 방문에서는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시간표를 따라 증상 시기와 기능 저하를 입체적으로 묻는 면담. 우울, 불안, 주의력 문제, 약물과 음주, 수면, 리듬 평가. 갑상선 기능 등 혈액 검사와 약물 상호작용 확인. 필요시 표준 설문 재시행과 가족 면담. 6부 치료는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하나? 치료의 축은 약물 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의 병행입니다. 조증, 경조증 급성기에는 기분 안정제와 비정형 항정신 병약을 우선 고려합니다. 우울기에는 기분 안정제를 바탕으로 치료하며 항우울제 단독은 피합니다. 재발을 줄이려면 수면과 생활 리듬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약물 용량과 혈중 농도 목표치를 더 보수적으로 잡고 신장과 갑상선 기능을 정기 모니터링합니다. 7부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수면을 지키는 루틴 만들기. 약 달력을 벽에 붙이고 가족과 함께 체크하기. 알코올은 줄이기보다 중단이 원칙. 의사가 정한 피검사 주기를 지키기. 새 약을 시작할 때는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알려주기. 8부 병원 선택과 상담 준비 팁. 첫 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잡고 가능하면 가족 한 명이 동행해 증상 변화를 함께 설명합니다. 다음 질문을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내 지난 1년의 기분 파도는 몇 번이었나? 수면 감소가 있었나? 낮 활동은 어땠나? 지출 말다툼 대인관계 변화가 있었나? 가중되는 유발 요인이 있었나? 부부 응급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 자살 생각이 들거나 잠을 거의 자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과감해지는 시기가 오면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호자라면 동행하여 응급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10부 집에서 하는 주간 관리 노트 템플릿, 이번 주 수면 시간과 낮 졸림, 활동량과 지출 변화, 기분 정도를 0에서 10으로 표시, 약 복용 여부와 이상 반응 메모, 주간 목표 한 가지와 방해 요소, 맺은 말, 자가 테스트는 첫걸음입니다. 점수는 등대일 뿐이고 길을 내주는 것은 전문의와 함께 짜는 치료 계획입니다. 조기에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면 삶은 분명히 안정됩니다. 오늘 소개한 3단계 자가 확인과 병원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